추석 새벽 4시,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30년째 반복되는 명절 아침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거든요.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안 주무세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78세의 연세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태를 유지하시던 분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작아 보이셨어요. 미연아, 내가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듯 또 무언가 숨기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김미연, 올해 55세가 된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의사인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 그동안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죠.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하겠습니다. 어머니, 차례상 준비해야 해서요. 올해는 큰형님네도 오시고 시누이들도 다 오신다면서요? 그래, 다 온다더구나. 시어머니가 허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최근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아졌는데 오늘은 특히 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전 부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그리고 시어머니가 특히 좋아하시는 굴전까지. 매년 같은 음식이지만 시어머니의 입맛은 까다로워서 조금만 달라져도 금세 아셨죠. 특히 굴전은 반드시 통영산 생굴로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미연아, 내가 좀 도와줄까?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할 일을 시어머니가 왜 돕느냐며 큰 소리 치시던 분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아니야, 오늘은 꼭 내 옆에 있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제 옆에 의자를 놓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 부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아, 너는 손재주가 참 좋아. 누구를 닮았을까? 친정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분이 너를 잘 키우셨구나. 정말 잘 키우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그냥 입을 다무셨어요. 어머니, 제 손 좀 봐주실래요? 요즘 계속 손목이 아파서요. 제가 손을 내밀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손과 제 손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새끼손가락이 유독 짧고 검지 둘째 마디에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네. 우리 손이 이렇게 닮았다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순간 울컥했어요. 30년 시집살이 중에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따뜻한 손길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왜 이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저 오늘따라 내가 특별해 보여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셨어요. 정말 닮았네. 정말 많이 닮았어. 어머니,
제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셨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누가 이 시간에 온 걸까요? 엄마, 저 왔어요. 막내 신우이 목소리였습니다. 원래 아침 9시에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온 걸까요? 언니도 왔네. 일찍 일어나셨네요.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명절 때마다 제 음식 솜씨를 트집 잡던 그 눈빛 그대로였죠.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네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며느리가 알아서 하게 놔두시지. 내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며느리 편을 드시네. 이거 해 뜨는 곳이 바뀌겠는데요? 신우이의 빈정거림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저는 차마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아침 7시가 되자 하나둘씩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변호사 출신답게 늘 당당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둘째, 수고가 많네. 큰 며느리의 인사는 늘 그렇듯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제게 건넨 눈빛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큰형님, 어서 오세요. 차례상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그래, 내가 뭐 도울 거 있어? 큰 며느리의 물음은 역시 형식적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실제로 도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손 며느리라는 이유로 늘 지시만 했죠. 형님은 과일이나 좀 깎아주세요. 그래, 그럴게. 큰 며느리가 거실로 나가자 둘째 신우이도 도착했습니다. 의사 남편과 함께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온 그녀는 늘 그렇듯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세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괜찮다. 그냥 일찍 일어났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대답이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족이 모이자 본격적인 차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느 해와 달리 오늘은 유독 신경전이 심했어요. 둘째 언니, 전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차례상에 올릴 거면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 신우이가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물 색깔도 좀 그렇네요. 시금치는 더 파릇해야 하는데. 막내야, 내가 한번 해볼래? 제가 참다 못해 대답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 언니가 왜 그렇게 예민해요? 그냥 조언한 건데. 30년째 같은 조언을 듣고 있으니 이제 좀 지겹네요. 제 말에 큰 며느리가 개입했습니다. 둘째, 그래도 신우이가 하는 말인데 좀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형님은 늘 그렇게 중립적이시네요. 아니,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신가?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다들 그만해. 시어머니의 고함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 며느리들 싸움을 즐기듯 지켜보시던 분이 이렇게 나서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다들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시려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실 뻔했어요. 어머니, 제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귓가에 속삭이셨어요. 미연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시어머니가 본인을 엄마라고?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시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막내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마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가득했어요. 엄마가 미안해라니. 30년 시집살이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이 있어서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야 온 거였죠.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아침부터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나보고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고 아까는 본인을 엄마라고 하셨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여보,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어?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요즘 좀 혼란스러우신가 보다.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저는 남편이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보, 미연아, 지금은 아니야. 차례 끝나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복을 차려입고 차례상 앞에 모였어요. 병풍 뒤에는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고 차례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물건을 들고 나오셨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는데 제가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큰 며느리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상자를 차례상 옆에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시고 차례를 지내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둘째 시누이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미연아, 이리 와봐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 같니?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여성이 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제 젊은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야. 내가 20살에 낳은 딸. 순간 차례상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만 낳으셨잖아요. 큰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의 형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내게는 또 다른 딸이 있었어. 시어머니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20살에 미혼모가 됐어.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너희는 모를 거야. 집안에서는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969년 9월 15일 추석 다음 날이었어. 내 딸을 입양 보내는 날이었지. 그 아이를 안고 있던 마지막 순간을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9월 15일. 제 생일이 바로 1969년 9월 16일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양부모님께 입양된 날이 1969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석만 되면 그 생각이 나서, 내가 버린 딸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연아,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았어. 내 딸이라는 걸. 내 손가락을 보는 순간 알았지.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새끼손가락이 짧거든. 어머니, 그럼 설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가 55년 전에 입양 보낸 그 아이야.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저를 부축했어요. 여보, 알고 있었어? 제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털어놓으셨어. 하지만 절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제가 주위를 둘러보자 큰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 보이시면서 자꾸 둘째 이야기를 하셔서 시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알았어. 엄마가 자꾸 미연 언니를 여동생이라고 부르셔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시집살이하며 구박받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천대받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이 집의 진짜 딸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친어머니가 된 분께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진실을 알면 날 원망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더 냉정하게 굴었어. 너를 밀어내려고, 내 마음을 숨기려고.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78세 노인이 며느리였던 이제는 딸이 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어. 55년 전에도 잘못했고 30년 동안도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그 순간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만 유독 엄하게 대하셨는지, 왜 명절 때마다 우시는 것을 봤는지, 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는지. 차례상 앞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5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례상의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감동의 순간도 잠시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제가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의사인 남편이 재빨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해. 남편이 119를 부르는 사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그 손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제 막 만났는데, 이제 막 엄마라고 불렀는데, 제 절규가 차례상이 차려진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가 약통을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심장약 드시던 게 있어요. 협심증 약이에요. 언제부터 드셨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반년 전부터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셨고 저와 남편이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가 잠시 눈을 뜨셨어요. 미연아,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내 서랍.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봐. 거기 모든 게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심장 전문 의료진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혹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5년간 숨겨온 비밀, 30년간 딸을 며느리로 대해야 했던 고통,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남편이 동의서에 사인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병원에 도착했어요. 차례를 중단하고 모두 달려온 거였죠. 언니, 엄마가 정말 언니의 친엄마라니. 막내 시누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언니한테 너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둘째 시누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30년 동안 언니는 우리 친언니였는데 우리는 언니를 구박하기만 했네요. 큰 며느리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둘째, 아니, 이제는 시누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쨌든 미안해. 내가 장손 며느리라는 이유로 너무 거만하게 굴었어. 하지만 저는 그런 사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머니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랍 생각이 계속 났어요. 여보, 나 집에 다녀올게. 어머니가 서랍을 확인하라고 하셨어. 그래, 다녀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집에 도착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낡은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 서류였습니다. 1969년 9월 16일 서울 모 병원에서 작성된 입양 확인서. 거기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아기였던 제 사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작년에 검사한 것이었는데 9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확인을 하신 거였구나. 세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 내 사랑하는 딸 미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55년 전 나는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내 평생의 한이 되었어. 그런데 운명이란 참 신기하구나. 내가 며느리로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확신했지. 너는 분명 내 딸이라고. 30년 동안 너를 구박한 건 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였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오히려 더 매몰차게 대했어. 하지만 매일 밤 내 생각에 울었단다. 내 딸을 며느리로 대해야 하는 이 잔인한 운명에 몸부림쳤어. 미안해. 천번 만번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내 솜씨에 감탄하며 이게 내 딸이구나. 내 피를 이어받았구나 생각했어. 이제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용기를 냈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하려고.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고맙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30년의 오해, 55년의 그리움이 이 편지 한 장에 다 담겨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봉투 안에 있던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1990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출금 없이 쌓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통장 메모란에는 내 딸을 위한 비상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강남 건물 중 하나가 이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5년 전에 명예 이전을 하신 모양인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쓰신 일기장. 거기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1994년 3월 15일. 오늘 미연이가 첫 아이를 낳았다. 내 외손자인 동시에 내 친손자. 아이를 안고 있는 미연이를 보니 55년 전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 나는 미연이를 포기했지만 미연이는 아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내 딸은 나보다 강하다. 2010년 9월 10일. 오늘도 미연이를 구박했다. 추석 음식이 짜다고, 전이 타다고. 사실은 완벽했다.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미연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비겁해서 미안해. 2020년 5월 20일. 미연이가 이제 50세가 되었다. 내가 미연이를 낳은 나이보다 30년이 더 지났구나.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미연이를 안고 내 딸이라고 불러보고 싶다. 일기를 읽으며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시어머니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셨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막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관건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를
면회 시간에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연이에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눈을 뜨지는 못하셨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연아,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어머니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우연이 아니었어. 남편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입양 보낸 딸을 평생 찾고 계셨어. 사립 탐정까지 고용해서 그러다 너를 찾아낸 거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지. 뭐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선자리, 어머니가 다 계획하신 거였어. 너와 내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딸을 곁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지. 그럼 당신도 알면서 나와 결혼한 거야? 아니, 나는 결혼하고 10년 후에 알았어. 어머니가 술 드신 날 실수로 말씀하셨거든.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래도 미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가니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자 어머니가 약하게 손을 주셨습니다. 미연아, 서랍은 확인했니? 네, 엄마. 다 봤어요. 편지도 읽었고 일기도 봤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제야 편해지는구나. 엄마, 저도 엄마를 용서해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아니야,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어. 30년이나 널 고통스럽게 한 건 내 잘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미연아,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엄마와 딸로 살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될지도 모르지만. 당연하죠, 엄마. 앞으로 100살까지 사시면서 제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실 거잖아요. 제 말에 어머니가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저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중환자실을 나오니 온 가족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도 못 지내고 다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거죠. 엄마 괜찮으셔? 막내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를 보는 시누이들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언니, 아니, 이제 언니라고 불러야 맞는 거죠? 둘째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정말 미안해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나쁜 년들이었어요. 막내 시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언니 괴롭히고 트집 잡고 그런데 언니는 우리 친언니였잖아요. 큰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시누이님, 앞으로는 제가 막내 며느리 할게요. 30년 동안 고생하신 것, 이제 우리가 갚아드릴게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역전된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다들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30년의 서러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차례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다 식어 있었어요. 이제라도 차례 지낼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제대로 지내죠. 저는 차례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차례는 못 지냈지만 그 대신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날이 되었다고. 해가 완전히 지고 추석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집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봤어요.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여보, 안 추워? 남편이 담요를 가져다 제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게. 당신이 알면서도 숨겨준 것도, 오늘 함께 있어준 것도.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연아, 사실 어머니가 더 숨긴 게 있어. 또 뭐가 있어요? 너희 친정 부모님, 그분들도 다 알고 계셨어.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입양 보낼 때 너희 양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대. 그리고 매년 양육비도 보내고 내 성장 과정도 계속 확인하셨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친정 부모님도 어머니가 계획한 이 결혼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 거고. 그럼 나만 몰랐던 거네요. 30년 동안. 미안해. 하지만 모두가 널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숨긴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보호자님을 찾으세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의료진이 특별히 허락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엄마, 왜 저를 부르셨어요? 보름달이 보고 싶어서. 추석 보름달. 저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름달이 잘 보였거든요. 미연아, 55년 전 추석 보름달도 이렇게 밝았어. 어머니가 달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품에 안고 이 달을 봤지. 그리고 맹세했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정말 만났네요, 엄마. 그래, 만났지. 비록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났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연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드디어 내 딸이 돌아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도 알아?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딸을 며느리로 대해야 한다는 게. 엄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곁에 있어서 좋았어. 매일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연아,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 뭐예요? 내 시아버지, 그분도 알고 계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지. 미연이가 우리 진짜 딸인 것 같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까지 알고 계셨다니. 그분이 그러셨어.
미연이를 우리 진짜 딸처럼 대하자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진짜 딸이라는 걸 들킬까봐 더 매몰차게 대했지. 보름달이 구름에 살짝 가려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과거는 잊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고 싶어. 그 순간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의 시집살이, 그것이 모두 엄마의 사랑이었다니. 비틀린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다니.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막내 시누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뭔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앨범이에요. 우리 가족 앨범. 큰 며느리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30년간의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언니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사진 속에 저는 25의 새색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아니 엄마가 서 계셨어요. 사진 속 엄마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이것 봐요. 둘째 시누이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처사이를 낳았을 때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이 사진을 제일 아끼셨어요. 방에 몰래 걸어두고 매일 보셨대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우리는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찍은 가족 사진, 아이들 돌잔치, 시아버지 회가변. 모든 사진에 저와 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찍혔지만, 언니, 우리가 제안이 있어요. 막내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과거는 묻고 진짜 가족으로. 그리고 언니를 위한 환영 파티도 하고 싶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딸을 위한 파티. 큰 며느리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건강해지신 다음에 하죠. 제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어요. 이건 어머니가 너를 위해 30년간 모으신 거야. 상자를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 레시피, 제가 수놓은 손수건, 제 아이들의 그림, 심지어 제가 쓴 장보기 메모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언니와 관련된 건 모든 걸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둘째 시누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55년 동안 저에게 쓴 편지들. 붙이지 못한 편지가 수백 통이었어요. 1970년 1월 1일. 내 딸아, 오늘은 내가 돌이 되는 날이구나. 엄마가 곁에 없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겠지? 사랑한다. 늘 사랑한다. 1987년 3월 2일. 오늘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라고 들었어. 대학도 붙었다고 하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언젠가 꼭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해. 1994년 11월 15일. 오늘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어. 믿을 수가 없구나.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되다니.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돌아와줘서. 편지를 읽으며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55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뜻밖에도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당신도 못 잤어요? 응.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연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나도 어머니가 너를 못 살게 구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유독 너한테만 그러실까 했지. 그래서 10년 후에 진실을 알았을 때 어땠어요? 충격이었지.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아프고 깊은지.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너에 대한 내 사랑도 더 깊어졌어. 이런 운명을 견디는 강한 여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물로 버티고 있지만 엄마를 만날 수 있나요? 잠깐만 가능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눈은 감고 계셨지만 제 발소리를 들으셨는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미연아,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미안해. 추석날, 이렇게 되어서 엄마 아무 말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하지만 엄마는 무언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만약 못 일어나면 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들어 내 유언장 금고 안에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시누이들, 큰며느리, 남편의 형, 모두가 중환자실 앞에 모여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오셨네요. 환자분께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잠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쉬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 저희한테 못다 한 잔소리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엄마. 이제 막 언니가 돌아왔는데. 둘째 시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55년의 그리움과 30년의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미연아, 내 딸.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디 가지 않아요. 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자 엄마가 다른 손으로 시누이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미연이를 진짜 언니로 대해줘. 당연하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아, 엄마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진실을 말해서 미안해. 엄마,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언니, 엄마가 괜찮으실까요? 막내 신우이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는 강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큰 수술을 받으신 데다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회는 내일 아침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새벽 4시, 추석 다음 날 새벽이었죠.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집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언니, 커피라도 마실래요?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신우이로 대하는 게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좋아요. 병원 1층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로비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니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둘째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몰랐어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요. 왜 우리 손이 이렇게 닮았을까? 왜 엄마가 가끔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실까? 하지만 설마 했죠. 시어머니가 친엄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럼 친정 부모님은요? 양부모님이신 거잖아요. 막내 신우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부모님이 제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이 집안과의 결혼을 그렇게 찬성하셨는지. 언니 친정 부모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의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큰 며느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도 키워주신 부모님도 모두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아침 먹으러 가요. 엄마 깨어나시면 힘내서 간호해 드려야 하잖아요. 막내 신우이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병원 근처 24시간 해장국집으로 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을 앞에 두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앞으로 우리가 언니한테 잘할게요. 30년 동안 못했던 거 다 갚아드릴게요. 둘째 신우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어요. 우리 모두 몰랐던 거잖아요. 제가 대답하자 큰아들,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이가 맞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엄마가 건강하게 회복하시면 우리 제대로 된 가족 행사 한번 하자. 맞아요. 언니 환영 파티도 하고 못 지낸 차례도 다시 지내고. 막내 신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새벽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안색이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미연아, 엄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아직은 갈 수 없지. 너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우리 이제 시간 많잖아요. 미연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다음 추석에는 제대로 된 차례 지내자. 너는 내 딸로서 차례상 앞에 서는 거야.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오니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다음 추석에 제대로 차례 지내자고 하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며칠 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제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차례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례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의무가 아닌 딸의 정성으로 차린 상으로 보였거든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긴 하루였지?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루였어요. 추석 보름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55년 전 엄마와 제가 헤어진 그날의 달처럼 오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의 달도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늦게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30년의 시집살이는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도 엄마와 저를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다는 것을.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달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늦은 추석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하겠습니다. 인생 며느리 올림.